남편이 떠난 뒤 서랍 깊숙이에서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46년 동안 남편은 매달 우체국에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돈을 넣고 여백에 한 줄씩 적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말을 글씨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은 어느 조용한 아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누구도 깨워주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의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늘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숟가락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사라지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자주 울리는 줄도 몰랐습니다. 순자 씨는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남편의 점퍼가 걸려 있었습니다. 카키색 점퍼였습니다. 팔꿈치가 닳아서 안감이 비쳤고 안주머니에는 볼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점퍼 앞에 서서 소매를 살며시 만졌습니다. 천이 낡아서 보풀이 일었지만 그 거친 감촉이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코끝에 가져가 보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냄새마저 떠나버렸다는 것을요. 사람이 사라지면 체온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가고 마지막으로 냄새가 간다는 것을 순자 씨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장식장 위에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나무 액자에 넣어둔 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액자를 들어 돋보기 안경을 쓰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넓은 턱에 두꺼운 눈썹을 가진 단단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엄지손가락으로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유리 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소매로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눈물이라도 닿아 있으면 조금은 덜 멀게 느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 미영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들어오며 엄마 밥은 드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얼른 결혼 사진을 쿠션 뒤에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걱정 마. 하지만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그릇도 수저도 물컵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그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에게 거짓말을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어머니는 혼자서 밥을 먹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야만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은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반찬 몇 가지를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맞은편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미영이 먼저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어머니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순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맛이 아닌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영수 씨가 끓여주던 국은 이 맛이 아니었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미영은 장식장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조금씩 정리해야 했습니다. 서류봉투, 영수증, 묶음, 보험증서 하나하나 꺼내어 분류하던 중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연두색 표지의 우체국 저축 통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해져 있었고 표지에는 접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미영은 무심코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옆에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영수 씨의 손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또박또박한 그 글씨를 미영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누런 종이 위에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10,000원, 30,000원, 5,000원. 한 달에 한두 번 작은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 옆 여백에 볼펜으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병원비. 두 번째 줄, 미영이 대학. 세 번째 줄, 순자 환갑 금반지. 네 번째 줄, 집 보일러 교체.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적어 내려간 가족을 향한 계획서였습니다. 미영은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것 보세요. 순자 씨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순자 씨의 표정이 멈추었습니다. 이 글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48년을 함께 살며 수없이 보아온 글씨였습니다. 마트 메모지에 적힌 글씨, 병원 접수중에 적힌 글씨, 명절 용돈 봉투에 적힌 글씨, 그 글씨가 통장 여백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든 손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적고 있었구나.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돌아간 뒤에도 순자 씨는 통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기며 볼펜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영수 씨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씨를 쓸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획이 크고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껏 눌러 쓴 것이 종이 뒷면까지 볼록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볼록한 글씨를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글씨가 아니라 남편의 손끝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거친 손가락 마디가 볼펜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통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개설일은 1978년 3월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첫 입금액은 10,000원이었습니다. 그 옆에 메모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첫 생일 선물. 순자 씨는 그 글씨를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없었고 축하 인사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금 서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선물을 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976년 가을이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장판 바닥에 낮은 밥상을 놓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달걀 부침 하나. 그것이 전부였지만 순자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밥상이었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밥을 먹을 때 늘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오늘 반찬이 좀 부족하지요 하고 말해도 고개만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거면 되지. 그 짧은 한마디가
영수 씨의 전부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이 조금 답답하면서도 믿음직했습니다. 1978년 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동네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작은 우체국이었습니다. 나무 카운터 위에 볼펜이 줄에 매달려 있었고 벽에는 저축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 펴서 내밀었습니다. 10,000원이었습니다. 그달 월급에서 아내 몰래 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볼펜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천천히 눌러 썼습니다. 순자 첫 생일 선물. 그 6글자를 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수 씨는 통장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잠든 뒤 영수 씨는 안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백열등 불빛 아래에서 연두색 표지가 노랗게 빛났습니다. 영수 씨는 잠든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포니테일을 풀어헤친 긴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볼에 남아있는 홍조가 등잔불에 더 붉게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가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으자.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모으자. 이 사람이 아플 때를 위해서, 이 사람이 늙었을 때를 위해서. 영수 씨는 통장을 다시 접어넣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순자 씨는 통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978년에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남편이 혼자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는 잠결에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46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밤 남편이 들여다보고 있던 것은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적어 내려간 사랑의 설계도였습니다. 순자 씨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종이였지만 가슴 안에서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의 빛이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통장을 가슴에 안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얇은 종이 안에 남편의 46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것들, 표정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던 그 사람이 숫자와 글씨 사이에 숨겨둔 마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매년 쉬지 않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 사람은 평생 사랑한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다시 통장을 펼쳤습니다. 어제는 첫 페이지만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읽을 차례였습니다. 1982년, 1983년, 1984년.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금액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20,000원, 30,000원, 15,000원. 하지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옆마다 어김없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씨가 흐릿한 곳은 눈을 찡그려야 했습니다. 세월이 잉크를 지우고 있었지만 남편의 마음까지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1982년 5월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 분유값.
순자 씨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그의 봄에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분유가 비쌌던 시절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모유가 부족해서 분유를 섞어 먹여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분유가 떨어졌다고 말하면 영수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분유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래 줄에는 또 하나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순자 겨울 외투. 순자 씨는 그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외투를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돈은 결국 보일러 수리비로 쓰였을 것입니다. 남편은 계획을 세우고 또 미루고 다시 세우고 또 미루었을 것입니다. 영수 씨는 철공소에서 일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기름때가 베어든 작업대 위에서 하루 종일 쇠를 자르고 붙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튈 때마다 얼굴이 뜨거웠지만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오른손 검지에는 이미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처음 일을 배우던 해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비를 빼고 아이 분유값을 빼고 방세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매달 조금씩 빼놓았습니다. 10,000원, 20,000원, 때로는 5,000원. 아무도 모르게 아내에게도 세상에게도 말하지 않고 점심시간이면 영수 씨는 작업대 옆 나무 상자에 걸터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라면을 끓이거나 국밥집에 갔지만 영수 씨는 늘 혼자 먹었습니다. 순자 씨가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하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밥 사 먹자고 할 때마다 괜찮아, 도시락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낀 3,000원, 5,000원이 한 달이면 10,000원이 되었고 석 달이면 30,000원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돈을 봉투에 넣어 안주머니 깊숙이 접어 넣었습니다. 우체국에 갈 날을 기다리며 우체국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무 카운터가 새 카운터로 교체되었고 벽 포스터도 새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연두색 표지가 발해가고 있었고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카운터에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50,000원이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오른 덕분이었습니다. 통장을 돌려받아 펼치고 볼펜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천천히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미영이 대학 등록금. 그 옆에 작게 하나 더 적었습니다. 순자 생일 금반지. 적어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금반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놓으면 언젠가 될 것이라고 영수 씨는 믿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잦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순자 씨는 식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국은 식어서 기름이 굳어 있었고 밥 위에 덮어둔 접시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신발을 조용히 벗고 이불을 가져와 아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찬밥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먹으면서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마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더 모아야겠다. 이 사람 손이 이렇게 거칠어지기 전에 뭐라도 해줬어야 했는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벚꽃길을 걸으며 길 건너 금은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금반지가 보였습니다. 작고 얇은 금반지였습니다.
가격표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통장에 적어둔 순자 생일 금반지는 아직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영수 씨는 벚꽃잎이 어깨에 내려앉는 것도 모르고 금은방 앞을 떠났습니다. 내년에는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그 돈은 다른 곳에 쓰여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통장의 그 줄을 보았습니다. 순자 생일 금반지. 그 메모는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1992년에도, 1995년에도, 1998년에도 같은 글씨, 같은 내용, 매번 적어놓고 매번 이루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왼손 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색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48년 전에 끼운 그대로였습니다. 금반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순자 씨는 이 은반지가 세상 어떤 금반지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반지 뒤에는 매년 봄 금은방 앞에서 돌아섰을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지 못해 미안해하며 다시 통장에 적었을 그 손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장을 넘기다가 순자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페이지였습니다.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메모 위에 가로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운 것이었습니다. 순자 생일 금반지 줄, 미영이 피아노 줄, 가족여행 경주 줄, 하나하나 가로줄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을 긋고도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우면서도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볼펜 선 하나로 긋기는 했지만 그 아래 글씨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줄들을 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부도와 해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수 씨의 철공소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일감이 끊겼습니다. 사장이 월급을 석 달째 밀리다가 어느 날 문을 닫았습니다. 영수 씨는 빈 공장 안에 서 있었습니다. 기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라진 작업대 위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26에 시작해서 20년 넘게 일한 곳이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의 화상 흉터는 이 공장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참 동안 꺼진 기계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우체국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넣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빼러 간 것이었습니다.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2만 원 출금해 주세요. 그달 전기세가 밀려 있었습니다. 통장을 돌려받고 펼쳤습니다. 잔액이 줄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볼펜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메모를 적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두었던 메모 위에 가로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미영이 피아노, 그 위에 줄, 손이 떨렸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넣었던 꿈이 한 줄의 선으로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체국을 나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잠든 뒤 영수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놓고 지워진 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꿈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5번째 줄에 볼펜을 가져갔습니다. 순자 환갑 금반지. 줄을 그으려 했습니다. 손이 멈추었다. 이것만은 지울 수 없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영수 씨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마를 깍지 낀 손에 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의 등 하나만이 그 남자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철공소가 문을 닫은 뒤 영수 씨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사무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파란 청소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것을 깨끗이 해놓아야 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영수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철공소에서는 불꽃을 다루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걸레를 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여전히 봉투에서 조금을 빼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금액은 더 작아졌지만 영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카운터에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통장은 여전히 종이 통장 그대로였습니다. 1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예전보다 적었습니다. 청소일의 월급은 철공소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통장을 펼치고 볼펜을 잡았습니다. 지워진 줄 아래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순자 무릎 수술비. 아내의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것은 몇 해 전부터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고 겨울이면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에게 병원에 가라고 말했지만 순자 씨는 괜찮다고 돈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 씨가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가 괜찮다고 말할수록 영수 씨는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줄을 읽고 무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받은 뒤였습니다. 5년 전에 수술했습니다. 수술비는 보험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청소복을 입고 복도를 닦으면서 10,000원씩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요. 순자 씨는 기억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퇴원하던 날 영수 씨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평소에 택시를 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버스보다 비싸다고 늘 걸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만은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 택시비도 아마 이 통장에서 나온 것이었을 겁니다. 순자 씨는 통장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통장 위의 글씨처럼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힘들다고,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중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내가 덜 원망했을 텐데. 아니,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반지를 사주지 않는 남편을, 여행 한번 데려가지 않는 남편을, 말 한마디 없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달, 매년 삐뚤삐뚤한 글씨로. 비가 그친 아침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아침 햇살이 그 물방울을 통과하며 거실에 작은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젯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고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영수 씨의 마지막 몇 해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지막 글씨를 보면 정말로 끝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을 읽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1월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병원에 입원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입금액은 10,000원이었습니다. 글씨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쪽 페이지의 글씨는 삐뚤삐뚤해도 힘이 있었습니다. 볼펜을 꽉 누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획이 가늘었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글자 사이 간격이 넓어져 있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메모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금반지 못 사줘서 미안하다. 여행도 못 데려가서 미안하다. 많이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 돈이라도 남겨놓을게. 아프지 마라. 순자 씨의 손이 떨렸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제야 알았다. 이 통장은 저축이 아니었다. 이 통장은 편지였다. 46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남자가 숫자와 메모 사이에 숨겨둔 긴 편지였다. 순자 씨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8년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져 있었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링거가 왼손등에 꽂혀 있었고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 영수 씨는 베개 아래에 손을 넣었습니다. 통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내가 올 때마다 숨겨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장을 만졌습니다. 낡은 표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것만은 남겨놓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로 못한 것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 종이 안에 전부 들어있으니까. 어느 오후였습니다. 병실에 노란 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한때 용접봉을 쥐고 쇠를 녹이던 손이 이제는 링거 바늘도 감당하기 어려운 손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은반지가 나란히 빛났습니다. 영수 씨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영수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표정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병실에 하얀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너무 밝아서 병실 전체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규칙적이던 소리가 하나의 긴 선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손끝에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체온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얀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48년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옷걸이에 카키색 점퍼, 장식장 위에 결혼 사진, 식탁에 빈 의자, 이 집 곳곳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떠났지만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통장의 마지막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아프지 마라. 평생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고 아프지 마라. 순자 씨는 그 세 글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프지 마라. 이것이 이 사람의 사랑이었구나. 미영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딸에게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영은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빠가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이런 걸.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미영에게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졸업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에는 미영이 대학 등록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지 못한 졸업식 대신 영수 씨는 통장에 미영을 적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딸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집을 나섰습니다. 크림색 블라우스에 남색 카디건을 걸치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카디건 안주머니에 통장을 넣었습니다. 동네 벚꽃길이었습니다. 오래된 벚나무가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돌담 위로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은 적은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꽃구경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길을 걸었다는 것을요. 퇴근길에 이 길을 지나며 금은방 앞에서 멈추었다는 것을요. 순자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의 발자국 위를 걷는 것처럼 걸으면서 순자 씨는 보았습니다. 같은 길 위에 다른 시간이 겹쳐지는 것을요. 지금 이 벚꽃길을 걸었을 남편, 카키색 점퍼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금은방 앞에서 멈추었을 남편, 꽃잎이 어깨에 내려앉는 것도 모르고 유리창 너머 금반지를 바라보았을 남편, 그리고 돌아섰을 남편, 사지 못해 미안해하며 통장에 다시 적었을 남편. 순자 씨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금은방이 있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없었습니다.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금반지를 바라보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색 결혼 반지가 봄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48년 전 끼운 그대로였습니다. 금반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반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은반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 반지 뒤에는 매년 봄, 이 길에서 돌아선 남편이 있었습니다. 매달 10,000원씩 모으며 통장에 금반지라고 적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반지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알았어요. 이제야 다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벚꽃잎이 순자 씨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손을 얹은 것처럼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1978년 순자 첫 생일 선물, 1982년 미영이 분유값, 1992년 순자 생일 금반지, 1997년 줄이 그어진 꿈들, 2000년 순자 무릎 수술비, 2023년 아프지 마라.
한 줄 한 줄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말들이 볼펜 잉크가 되어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통장 위에 떨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불어 날리지 않았습니다. 꽃잎이 글씨 위에 놓인 모습이 마치 남편이 보내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통장을 품에 안고 벚꽃 아래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영이 저녁을 차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며칠 전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밥을 드시는 것도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빈 의자를 보았습니다. 영수 씨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46년의 메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미영이 돌아간 뒤 순자 씨는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통장을 꺼내어 결혼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2사람,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통장. 사진은 하루를 담고 있었고 통장은 46년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표정으로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웃지 않았지만 옆에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2개를 나란히 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전부였구나. 사진 한 장과 통장 한 권. 그리고 그 사이에 48년이라는 시간. 봄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란 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장식장 위에 사진과 통장, 옷걸이에 카키색 점퍼, 식탁에 빈 의자, 그리고 창가에 선 순자 씨. 모든 것이 따뜻한 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유리창에 손을 대었습니다. 창 너머로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고마웠어요. 당신 곁에서 48년을 살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금반지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당신이 매일 아침 밥을 먹어준 것. 그게 나한테는 금반지였어요.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창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의 봄, 낡은 통장 한 권이 48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사랑이 삐뚤삐뚤한 글씨가 되어 마침내 아내에게 닿았습니다. 영수 씨의 통장은 숫자를 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쓴 한 통의 연애 편지였습니다. 당신 곁에도 말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던 사람, 선물 대신 침묵을 건네던 사람, 그 사람의 주머니 속에도 한 권의 통장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적어둔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말하지 못한 사랑 이야기 다음 편에서도 이어집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에게도 통장 같은 것이 있었나요?